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과목 심리검사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41번 갑니다. 심리검사 아주 어려운 과목이지만 해설 들으면 또 쉽게 느껴질 겁니다. 심리검사 팍팍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연구하면 심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웩실러 지능검사 소검사를 범주하는 데 있어서 획득한 지식만 봅니다. 지식에 속하는 소검사가 아닌 것은 숫자 문제다. 숫자 문제는 숫자, 단기 청각이나 집중력, 숫자 1, 2, 3, 4, 5 이런 숫자 들리죠? 우리 왜 귀 청각 검사할 때 1, 2, 3, 4 해보세요. 들리죠?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집중력, 청각. 그래서 요즘 제가 귀가 안 들려갖고 귀 검사를 받는데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자, 뭐 쓰고 자, 소리 나면 눌러보세요. 저도 옛날에 고생할 때 떡공장 3년만 다녀서 떡공장 공장에 12개 기계가 들어가서 아주 청각장애가 떡공장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갔더니 한쪽 귀가 보청기를 낄 정도로 아주 난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걱정이 생깁니다. 하여튼 뭐 청각 검사해봤더니 따라서 해보세요. 1, 2, 3 들리면 누르세요. 이거더라고. 이런 숫자 문제는 청각 기억과 주의력 집중이다. 그래서 지식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2번 갑니다. 웩실러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지능점수 또는 산출된다. 웩실러 지능검사, 간단하게 웩실러 지능검사는 평균이 100이고 편집偏差가 15다. 이거 잘 나옵니다. 평균 100, 편집偏差 15. 끝. 43번 갑니다. 신경심리검사의 해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경심리검사 딱 뭐가 떠오르죠? 뇌가 떠오른다. 아주 뭐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검사자의 상호 양상도 그렇죠. 뇌 검사할 때 과제에 어떻게 접근하냐, 또 검사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것도 해석적 자료가 된다. 이해를 못하면 뇌가 이상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자, 외치고 44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BGT. BGT 하니까 또 비지찌개가 먹고 싶네요. 비지찌개가 아니라 벤더 게스탈트 테스트다. 벤더 게스탈트가 아파요. 데일 벤더도 아니고 뭘까요? 이런 모양, 그림의 모양을 보여주고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갖고 내담자의 내면의 세계를 알아보는,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투사 검사가 벤더 게스탈트입니다. 틀린 것은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하는 데 피검사에게 유용하다 하려는, 자기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하는 건 나는 너무 똑똑하다, 나는 너무 잘났어, 이건 뭐예요? MMPI의 S척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MMPI 검사지 BGT가 아니다. BGT는 그림을 보고 따라하거나 투사의 내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과장하게 표현하기는 유용하지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45번 가보시죠. 두정엽의 병변과 가장 관련 있는 것. 두정엽 또 나왔네. 두정엽. 천안 가면 천안 가기 전에 두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요. 두정엽. 뇌를 보게 되면 뇌 정수리 가운데 있는 게 두정엽입니다. 가운데. 앞에 있는 건 전두엽이고 옆에 있는 건 측두엽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 있는 건 후두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뇌의 두정엽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두정역에서 나오는 특징들은요, 이런 거예요. 공간역입니다. 공간역 또는 통합력, 공간 지각, 통합,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냐. 그래서 공간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길치하죠, 길치. 항상 길을 못 찾아요. 두정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길치인데 두정엽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이런 거. 이 공간력이 뭐예요? 구성장애가 있다. 공간을 구성할 수 없다. 구성장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각은 뭐예요? 시각은 후두엽에 해당합니다. 후두엽에 해당하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려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넘어가고, 보충 설명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보고요. 넘어가세요 하면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후두엽과 관계 있는 건 무엇일까요? 시각이다. 청각은 귀가 양쪽에 옆에 있죠. 귀가 양쪽에 있다. 그래서 측두엽과 관계 있다. 그래서 측두엽과 관계 있는 건 시각이다라고 보고요. 인지장애, 인지적 판단 능력, 인식 과정, 이건 전두엽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1타 4피가 되겠네요. 46번으로 가보시죠.
복잡하지만 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저는 아무리 교수님이 설명해도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그럼 첫째, 가장 좋은 건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자유가 찾아와요. 두 번째, 찍으면 됩니다. 세 번째, 알면 됩니다. 답만 외우자. 답만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은 항상 1번이에요. 수동 공격 항상 이겁니다. 그냥 이런 모양 나오면 수동 공격이다. 이게 완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알면 되는 거다. 알고 싶어요. 뭐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라고 하면요. 가장 높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높은 거. 그래서 높은 게 이거죠. 또 여기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림해서 경사하네. 그렇죠. 건우와 희반. 이건 반사회성이죠. 여기는 남편이 여기 뭐예요? 경조증이죠. 그러니까 경조증과 관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동 공격형은 보통 4-6 코드 또는 6-4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반사회성과 편집증에 관계된 겁니다. 편집증. 이건 이제 적극이 아니라 수동 공격형이다라고 편집증은 수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4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장애를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기억 나왔네요. 기억 끝에서 웩슬러 기억 검사다. 기억. 그래서 메모리죠. 이게 M자가 메모리 기억이죠. 답 나왔죠. M 나오면 기억. 메모리 끝 1번이다. 48번 갑니다. 지능검사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능검사는 표준 절차에 따르되 개인의 최대 능력을 그렇죠. 표준 절차를 따라야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최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연하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 49번으로 넘어갑니다. 심리검사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절차 외에 표준 절차는 표준 절차대로 하고 외에 부가적 절차로 산출된 검사는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왜?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는 건 표준 절차고 부가적인 것은 그냥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간단합니다. 50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 중 아동용 심리검사 중 실시 목적이나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코너스 나오네요. 코너스, 크로스.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코너스 검사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라고 했죠. 기억날 겁니다. 왜? 나올 때 보면 되거든요. 나올 때. 성질 급해서 다 보지 말고 나올 때 코너스 평정 족조는 뭐냐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 보고용 검사입니다. 자기 보고용이라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런 자기 보고식 검사는 객관식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라고 그래요. 객관적 검사의 반대는 뭐예요? 투사적 검사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정답 나왔네요. 운동성 가족화 검사, 아동용 주제통합 검사, 쭉 이런 것들은 투사 검사예요. 요거는 객관식 검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 행동을 바라보는 뭐 ADHD, 사회성 문제, 주의력 문제 이런 것들을 보는 자기 보고식 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려두면요. TAT가 주제통합 검사죠. 그래서 아동용 하면 children 그래서 C로 갑니다. C. 또 노인용 하면 시니어 그래서 S로 합니다. 노인용은 SAT, 아동용은 CAT 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C children 아동, S 시니어 노인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51번으로 가보시죠. TAT 주제통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옵니다. TAT는 준고 조율 전략을 사용한다. 이 자체가 삑살이죠. 준고는 어떤 타당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TAT 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TAT. 즉 어떤 카드를 보여주고 대부분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입각한 리비도의 의식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상체를 벗고 있고 남자는 딱 서 있고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남자가 양복 입고 서 있고 이런 그림을 보고 뭘 느낍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알아보는 걸 TAT라고 합니다. 이거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준고 조율, 준거가 없다. 개인마다 다 다양한 반응, 풍부한 반응들, 이상한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으로 갑니다. 모집
집단의 규진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 나왔습니다. 대표 집단, 규준 집단 대표죠. 그럼 이건 뭐예요? 확률 표집이죠. 확률이 정해졌다. 왜? 규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표집 방법이다. 확률 표집 방법 뭐가 있습니까? 군지 표집, 확률 이렇게 이 속성이 똑같을 때, 속성이 다를 때 유충 표집, 또 단순 무선 표집, 제비 표집 이런 것들은 확률 표집에 해당한다. 비율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으로 가보시죠. 집단용 지능검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선별검사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집단검사에서 지능검사는 옛날에 집단검사가 실시한 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을 막 모아놨어요. 군인들을 모아놓고 얘는 어디 부분이 잘하냐, 얘는 어떤 부분이 운동이 잘하냐, 얘는 수학을 잘하냐. 그래서 각 부서에 각 배치용으로 개발된 게 지능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선별검사죠. 선별 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숫자가 좋은 애들은 뭐 계산 능력, 또 운동을 잘하는 애는 뭐 전투력, 선발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았다. 그래서 선발 검사로서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54번 갑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MMPI-2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가 있습니다. 임상 척도. 타당도 척도는 검사를 보는 태도를 보는 걸 타당도 척도라고 하고요. 임상 척도는 병명이에요. 병명. 그래서 병명 10가지가 있죠.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리해서 경사하네. 건강, 염려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임상척도죠. 우울증을 D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D척도는 우울증 임상척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5번으로 가죠. 자, KVMI6, 즉 시각운동통합검사입니다. 시각과 운동을 통합한다. 통합이 포인트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만 2세부터 노인에게까지 폭넓은 연령에서 폭넓다. 왜? 통합하니까. 그래서 폭넓은 연령 통합검사 찌찌뽕 4번이다. 56번으로 갑니다. 표집 시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표집해야 하는 경우 어떤 남녀 대상을 정했단 말이에요. 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속성을 정해놓고 한다. 유층 표집, 층화 표집, 층이 정해졌다.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 57번으로 갑니다. MMPI-2 타당도 척도 중 비전형성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증상 타당도는 무엇이냐? FBS다. SBS가 아니라 FBS다. 이상한 거예요. 비전형인데 뭐냐면요. 그냥 꾀병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팔만 대도 아파. 어디 다쳤어요? 아파. 이런 꾀병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소송이나 신체 장애, 보험료 이런 거 판정할 때 검사하는 걸 FBS다. 그래서 막 가짜로 어디 아픕니까? 아 너무 아파요. 이 사람 꾀병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걸 FBS라고 한다. 그래서 증상 타당도, 증상을 보는 거, 꾀병인지 아닌지 증상을 보는 게 FBS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8번으로 가보시죠.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적성검사가 뭐랬어요? 적성은 능력이다. 적성검사 찌찌뽕 능력검사다. 능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적성과 지능은 측정하는 구성요소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적성, 능력, 지능도 능력이죠. 겹치기도 하고 또 안 겹칠 때도 있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 웃기지 마라. 겹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지능도 능력이 되게 능력이 있는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IQ가. 적성도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겹치는 게 많다라고 보고요. 59번 갑니다. 다음 중 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능은 기억 능력이다. 지능은 기억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능력 안에 지능 안에 기억 능력이 있지만 기억 능력 자체가 지능은 아니에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억을 잘하지만 저 사람이 지능이 좋다, IQ가 좋다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거든요. 그래서 기억 능력이다.
기억 능력이 아니라 지능은 기억 능력이 일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능력, 거리가 멀, 해설 수정하세요. 거리가 멀비로는 지능이란 기억 능력이 일부 있다. 뭐 이게 맞겠죠. 일부 있다.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60번 갑니다. MMPI의 다당도 척도 중에서 L과 K 척도는 T점수로 50에서 60 사이이고 적당히 L은 뭐예요?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K는 정밀하게 세밀하게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거짓말하는 상태예요. F 척도는 비전형 척도가 70 넘네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비전형. 정상인하고 틀린 거죠. 이상하게 꼬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적합한 것은 그 자신을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70 K척도 이상한 거를 방어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를 안 돼요. 교수님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40번이에요. 40번이 4번입니다. 그냥 4번이 답이구나 라고 보면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까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4번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속 썩지 말고요. 쉬운 문제 맞히면 더 아름답게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 갑니다. 61번 갑니다. 인지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비롯된 자동적 사고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들이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비합리적 사고들 때문에 부정적 자기 개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 아니다. 답 나왔으면 나머지 볼 필요가 없겠죠. 62번으로 넘어갑니다. 치료자가 초기에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이죠. 친밀감 형성,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치료 기간을 넘기더라도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할 시간을 준다. 라포 형성을 할 때는요. 상담에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를 할 때는 상담 시간, 뭐 이런 상담에 대한 뭐 비용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간을 넘기더라도 아닙니다. 치료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넘기더라도가 아니다. 요즘 막 연속적으로 막 주간, 야간 여러분들 시험이 가까워서 제가 이제 급하게 촬영하느라고 계속 막 주간 촬영, 어제 밤 10시 반까지 촬영, 또 오늘 낮에 촬영, 뭐 지금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도 지금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혓바닥에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긴 혀도 아닌데 지금 막 피곤하니까 막 혀가 굳어갑니다. 하여튼 치료 시간을 넘기더라도 치료 시간은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63번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저도 힘차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 지금 영혼을 다 바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 응징력을 발휘해서 우리 임단모 카페 합격 뿜뿜 여러분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100% 합격입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데 떨어진다. 말도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강의 들으면 100% 합격입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믿음 완성 합격하시고요. 동영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3번 보면 자동 뽕으로 합격됩니다. 그중에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와 이거 뭐 엄청 복잡한데 왜 훈에는 뭐고 교는 뭐요 또 손해는 뭐고 무슨 뭐 정육점이네요. 소, 간 뭐 다 갑자기 뭐 곱창이 먹고 싶네요. 소곱창, 소간 뭐 이렇게 이런 거는요 무조건 1번이에요. 답이 똑같이 나와요. 나오면 1번이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럼 1번이나 이렇게 안면타단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은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첫째, 1번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불신지옥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이런 순서가 바뀌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지옥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이 문제가 응용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지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외워요.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첫 끝발이 훈해. 훈해는 보통 생명 유지와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교내라고 하면 교내.
교내를 약자로 줄여서 교라고 합니다. 또 연수, 그 다음에 중내, 이 세 가지를 뇌간이라고 합니다. 뇌간. 뇌간에서 기능을 차지한다. 중요한 기능을. 그래서 뇌간에서 후뇌, 수뇌, 후수, 끝. 후수만 알면 되고 아니면 1번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64번 갑니다. 치료 관계에서 얻은 내담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담자에게 알리지 않고 내담자의 정보를 책에 인용하는 거고, 책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의 예외 원칙이 아니다. 65번 갑니다. 신경심리학적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 중 비침습적 방법. 신경심리하면 뭐가 떠오른다겠죠? 뇌가 떠오른다. 뇌. 근데 비침습은요, 몸에 뭐 이렇게 뭘 수술 찌르는 거예요. 뭐 뇌를 뭐 자른다든지 뇌에다 뭘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건 침습. 비침습은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양전자막 방출 단층 촬영하려면 뭐 절개를 하든지 뭘 째든지 뭐 주사를 넣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전자 뇌지도는 비침습 그냥 보면서 하는 거다. 몸에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도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 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으로 가보시죠. 정신상태 검사. 정신상태 검사는요, 그냥 요즘 그냥 정신생활이에요. 스트레스, 건강, 잠, 비타민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는 해당이 안 된다. 딱 봐도 아니겠죠. 뭐 진압력은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거면 이 어떤 뭐 행동을 할 때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을 하냐 안 하냐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뭐 정서가 안정되어 있냐 왜 뭐 이런 거는 정신 상태고요. 이 진압력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우 쟤 살짝 맛이 갔어. 이렇게 말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해. 이렇게 진압력이죠. 술 많이 먹으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진압력도 알코올 중독에 들어갔죠. 가족관계는 아니다. 67번 갑니다. 행동이 보상을 받아 행동의 빈도가 증가.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플러스죠. 증가. 계속 똑같은 거 나옵니다.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수는 뺀 거죠. 철수가 빠졌네. 철수와 영의가 아니에요. 철수. 관심을 뺐다 이겁니다. 마이너스는 부적 강화죠. 그래서 부적 강화 마이너스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정적 강화는 뭐예요? 정적은 플러스, 강화는 플러스, 부적은 마이너스, 강화는 플러스, 정적은 플러스, 처벌은 마이너스, 부적은 마이너스, 처벌은 마이너스. 뭐 누차 얘기하죠. 그래서 철수는 마이너스다. 증가가 아니다. 끝. 68번 갑니다.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중심 치료에서 인간중심 치료 벌써 게임이 끝났죠. 인간중심 치료라고도 하고요.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도 하고요.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치료라고도 하고요.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죠. 상담 기법은 뭐예요? 일무공이다. 일치성, 다른 말로 진실성, 아주 징그럽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일치성, 진실성, 진실한 태도로 상담을 해라.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줘라. 공감적으로 내담자를 이해해라. 감정이입해서 내 입장처럼 공감적으로 이해해라. 공감적 이해, 객관적 이해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다. 3번이다. 69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에 의한 효과적인 집단 개입 방법. 암, 당뇨, 질병. 당신 암입니다. 당신 당뇨입니다. 이러면 막 겁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스트레스 왕창 받아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안정을 치료해야죠. 그래서 심리교육적 진단 치료다. 그래서 집단 암 걸린 사람들, 당뇨 걸린 사람들, 자 우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암 별것도 아닙니다. 요즘 암은 병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당뇨병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서로 으쌰으쌰하는 거 심리교육적 집단 치료다. 70번 까보시죠. 심리평가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상장면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MAPI 임상심리 웩실러 지능검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객관식 검사죠. 로샤, TAT, 주자통과 검사 이런 건 투사적 검사죠. 그러니까 임상평가를 할 때는 투사적 검사를 하든 객관적 검사를 하든 섞어 쓰든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는 아니다. 그냥 두루두루 필요할 때마다 섞어 쓰면 된다. 반드시가 아니다. 71번 갑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잘 먹고 있어요. 의사가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서 가장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고 또 권고를 잘 준수한다. 이건 뭐예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당연하겠죠. 약은 잘 복용해야 돼요. 또 이렇게 해야 잘 치료가 됩니다. 이럴 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당연하지. 72번 갑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술을 마시면 구토. 술을 마시면 구토를. 술 먹고 싶어? 막 알코올 중독이네. 술 먹고 싶어? 알았어. 술 먹고 이거 먹어야 돼? 약? 아니면 구토제를 섞어요. 술 먹을 때 으악! 술 먹을 때 으악! 술만 먹고 술 안 먹고 싶어. 으악! 혐오 치료죠. 그래서 혐오감을 들게 해서 치료하는 거. 혐오 치료다. 73번 갑니다. 임상심리학자가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과 가장 거리가 먼 인지심리학은 인지치료는 뭐 대가리 원초적으로 대가리 나왔지 않습니까? 항상 인지. 그래서 인지는 원래 있다. 인지상담, 인지심리는 원래 있는 근본적인 심리학이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아니다. 끝. 74번 갑니다. 임상심리학자의 교육 실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처럼 공부해야 됩니다. 답을 치고 들어가야 돼. 아직까지도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1949년도 뭘 더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진짜 개투레이예요. 개투레이. 또 개투레이가 선생님 뭐예요? 교수님 뭐예요? 개투레이 먹고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거야. 개또라이가 개투레이예요. 개투레이. 다 이거 외우고 PhD는 뭐예요?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개토라예요.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박사과정도 아니고 합격만 하면 되는데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니고 60만 넘으면 되는데 뭐하러 이거예요? 답만 딱 체크하죠. 답 체크하고 과학자 전문가 모형은 과학적 연구자나 임상적 실무자 중에서 어느 하나의 역할에 충실할 거를 강조. 과학자 전문가 모형은 과학자도 포함되고 또 임상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죠. 어느 하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강조하는 게 과학자 전문가는 다 포함시켜야죠. 당연하지. 이걸 뭘 공부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바이러스지 알 거 없죠. 근데 바이러스를 자꾸 먹으려니까 게트레이를 먹는 거죠. 75번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진짜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로. 이거 임상심리사 필기 기출문제 보면요. 맘먹고 딱 10일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10일이면 한 5번 볼 수 있어요. 동영상. 딱 10일만 공부하면 기출문제 영상 뭐 적을 필요 없어요. 누워서 그렇구나. 2번 어느 하나의 역할 웃기지 마. 둘 다 끝. 75번 가야지. 오케이. 16치료가 저항이 일어나는 일반적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치료자가 가진 가치와 태도가 환자에게 위협적일 때 치료자가 뭐 위협적이었어요. 치료자가 환자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약 처먹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날 수 있고요. 뭐 치료 잘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치료자가 위협적이겠어요? 너 이 약 안 처먹으면 가만둬?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렇지. 교수님 말 들으면 이거 당연히 그렇지. 야 이걸 문제라고 내? 진짜 할 게 없구만. 76번 넘어갈까? 또 이건 뭐요? PEN 펜실베니아건 서울대건 중앙대건 상관없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첫 심리치료 첫 심리치료 위트 있게 만들었다. 위트머 징그럽게 했지 않습니까? 위트머네 앞에는 뭐예요? 알 거 없죠. 위트머 첫 심리치료 끝. 77번 MMP. 근데 이제 아까도 또 잔실하지만 펜실베니아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PENNSYLVNA 스펠링 다시 갈게. PENN 이거 스펠링 외워. 한 시간 공부 많이 했다. 펜실베니아 드지 스펠링 외웠어. 이거 캐트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믿음 천국 불신 좀 하십시오. 위트 있는 사람 위트머
그래서 심리진료소 첫 개설했다. 위트머. 77번 갑니다. MLP2에서 척도와 그 척도가 측정하는 바가 잘못 작정해서 S 척도는 뭐예요? 자기 과시적 척도다. 자기를 잘난 척하는 척도 S 척도. 징그럽게 나왔죠. 그래서 부정적 사고 및 태도 경향성은 아니다. 그래서 S는 자기 과시적이다. 끝. 77번 갑니다. 78번 갑니다. 행동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특정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상의할 수 있음을 그렇죠. 행동평가는 특정 표적 행동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 이거는 뭐냐면 연구자들은 같은 변이네. 변이는 변하는 원이네요. 서로 다르게 조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당연하지. 사람마다 틀리니까. 79번 갑니다. 역할 시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행동. 역할 시연은 뭐냐?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시연, 시범을 보여서 연기하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서 연기하는 걸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어떤 상황을 통제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상황을 통제해서 이 통제진 상황 속에서 역할을 주어지는 거. 그래서 통제된 역할을 주어진 거를 관찰하는 거. 통제된 관찰이다. 역할 시연은 특정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어떤 역할을 해보게 하는 거, 시연을 해보게 하는 거. 그래서 통제된 관찰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시연은 관찰을 하는 거다. 왜? 근데 어떻게 역할을 주어져서 역할을 뭐예요? 어떻게 주어져요? 통제죠. 역할을 주어지는 게 미션 통제죠. 그래서 미션 입판서벌 통제된 관찰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가보시죠. 다음 중 유관학습에 가장 적합한 것은 유관.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관계가 있는 이론. 그렇죠. 1번.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렇죠. 아, 방금 전에도 저 공부지만 설명할 때 요가 있는데 그죠? 이 새끼 또 치료자가 이 새끼 또 야간 처먹어! 이거 욕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욕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아, 욕을 안 해야지. 서로 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욕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관계 있는 얘기죠. 유관학습이다. 끝.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과목 마쳤고요. 뭐 공부 어렵지 않죠?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합격의 기분,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교수님 감 잡았어. 합격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격을 고쳐야 돼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도 될까?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똑같이 나오는데 왜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헛발질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 천국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천국하여 믿음 합격하자. 자, 다섯 번째 과목이죠. 심리상담 과목 들어갑니다. 81번 가보시겠습니다. 보딘이 제시한 작업 동맹의 세 가지 측면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딘은 정신역동적 상담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역동적 상담. 즉 정신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정신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신이 띨띨하다 이겁니다. 정신이 띨띨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띨띨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띨띨하지 않게 하는 게 정신 역동적 상담입니다. 작업 동맹은 뭐예요? 띨띨하지 않게 역동적으로 작업을 하라 이겁니다.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유대 관계를 잘 맺어라 이거죠. 지금 우리 임단목 카페도 뭐예요? 작업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임단목 카페 작업 동맹 어떻게 합격을 위하여 어떻게 포인트만 잡아서 군더더기는 다 없애고 포인트만 잡아서 그래서 답만 봐라. 포인트를 잡아라. 홍삼 액기스만 쪽쪽 빨아먹자. 이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우리 임단목 카페에서 으쌰하게 서로 우리 합격합시다. 응시하는 갑자기 또 응아가 생각나네요. 으쌰. 이 집단 응집력, 유대관계를 갖고 그래서 유대관계를 갖고 작업의 과제를 통일하자. 작업의 과제. 그래 포인트만 잡자. 작업의 과제. 왜? 합격의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임단목 카페에서 으쌰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또 포인트만 잡는 작업의 과제를
서로 으쌰 믿음 천국하면서 합격에 대해서 또 믿음 천국하자. 그래서 유대 작업에 대한 동의, 작업의 과제입니다. 과제. 추격해서 작업의 동의라고 합니다. 목표에 대한 동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기에서 보딘이 제시한 작업 동맹의 세 가지 측면을 쓰시오라고 하면 유대 작업의 동의, 목표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유대 관계, 또 작업 과제에 대한 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 이 세 가지를 보딘이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이라고 한다. 작업 동맹의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82번 갑니다. 교리 분석에서 치료의 바람직한 목표인 치유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2차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2차 문제 치료 4단계면 4점짜리겠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계약의 설정입니다. 계약의 설정은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계약의 상담 계약의 설정, 이건 앞에 나왔던 보딘의 상담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설정은 교리 분석이 아니라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 보통 이제 탐색과 계약의 설정이라고 그래요. 내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탐색하고 상담에 대한 계약을 설정하는 과정, 보딘 거다라고 하고요. 2차에 나오니까 조금 심도 있게 가게 되면 교리 분석의 치유의 4단계는 사회 통제예요. 사회 통제라는 것은 타인과의 사교창에 있어서 개인의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한다. 사회생활 잘하려고 개인의 욕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을 통제해야 치료가 된다. 이 자기 욕구, 자기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할 때 증상이 경감되고 완화되더라. 그래서 전이의 치유는 뭐냐면요, 쭉 중요한 심리적 내사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사물, 내담자는 치료사를 하나의 내사물로 자신, 치료사를 하나의 모델로 보는 거예요. 내사물은 모델이에요. 치료사의 모델로 보고 모델로 좋게 긍정적으로 따라하는 거. 그래서 전이는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치료사의 좋은 모습을 옮긴다. 자기 스스로 옮겨서 치유 상태가 유지되는 거. 전이의 치유. 그래서 각본의 치유. 잘못된 내담자의 잘못 짜여진 각본을 좋은 각본으로 바꾸는 거. 치료하는 거. 각본의 치유다. 그래서 잘못된 각본을 좋은 각본으로 바꾸는 거. 또 상담자, 치료사는 상담자죠. 상담자의 좋은 모습을 따라서 옮기는 거. 증상이 완화되는 거. 이걸 교리 분석의 치유의 4단계라고 한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요, 전이의 치유, 전이는 프로이드 아닌가요? 라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전이는 이 상담사, 치료사의 좋은 모습을 따라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진로 상담의 기본 원리에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학생을 위한 집단 학습, 진로 상담인데 무슨 집단 학습이에요. 학생을 위한, 정확히 말하면 진로, 집단 진로가 되겠죠. 집단으로 진로한다 또는 집단 진로 상담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집단 진로 상담. 진로 상담은 집단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의 진학 선택,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춰서 집단 상담을 하든 개인 상담을 하여야 한다. 집단 학습은 아니다. 포인트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다 갑니다. 84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사례에 적합한 개입 방법은, 이것도 골리앗 문제입니다. 골리앗, 허대만 멀쩡하지 허당인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다음 사례에 가장 적합한 개입 방법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방 출신의 한 남학생이 동급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요. 못한 것에 불만스러워했다. 답이 나왔어요. 뭐 읽어볼까 좀요. 첫 면접에서 그러한 신뢰를 최근의 경험이 다음과 같이 끄집어낼 수 있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만 볼게요. 그냥 지방 출신의 한 남학생이 동급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에 불만스러워했다. 거절장애요. 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야, 돈 좀 꺼줘. 안 돼. 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는 못 먹고 못 써도 알아서 꺼질게. 거절을 못해서 이런 거죠. 그럴 때 뭐야? 야, 나 돈 없어. 보증서 줘. 안 돼. 보증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야죠. 자기 주장 훈련이다. 끝.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번호 3번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85번 갑니다.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지, 대가리, 행동, 대가리와 행동이 이상한 거죠. 거리가 먼 것은 선천적으로 진화적인 성장지향 접근이다. 성장지향,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간은 잠재적으로 능력이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성장지향,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태어났다.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그래서 성장 지향 접근은 인지 행동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인간 중심 상담이다.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은 알죠? 코로나 시기에 계속 먹으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86번 갑니다. 사별 경험이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동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와 자살금지 계약서, 자살금지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자살하면 안 돼요. 자, 치료 잘 받읍시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간 제한을 명시한 동의보다 시간 제한이 없는 동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 돼요. 한 달 동안은 자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한 달 동안 자살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 이 명시가 없으면 한 달 안에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사람이. 한 달 동안 자살하면 안 돼.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 또 한 달 지나면 한 달 또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자살에 대한 충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한이 없는 동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제한이 있는 동의가 효과적이다. 왜? 체계적으로 그 시간 안에, 그 기간 안에 자살 충동을 안 느끼고 자살 금지 계약서에 실행을 하니까요. 자살 충동을 안 느끼는 것보다도 충동이 있더라도 자살 금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때 버텨보자. 이런 또 동기 부여가 되겠죠. 87번으로 가보십니다. 장기간 사용했던 약물을 얼마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금단했죠.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다 금단 증상. 너무 쉽죠. 끝. 88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내담자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새로운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참신한 언어로 대신 표현해 주는 거, 이걸 반영해 준다. 반영해요.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공부해도 잘 안 되고요. 참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지금 시험이 다가와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이렇게 맞아요. 이런 걸 반영이라고 한다. 89번 갑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부모를 통해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똑같은 문제 또 나왔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면 일관되게, 그러니까 친사회적인 행동은 좋은 행동을 보이면 일관되게 보상을 주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행동을 올바르게 했는데 어떨 때는 보상을 주고 어떨 때는 야단을 치고 이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일관되게 보상을 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90번 가보십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본 명제 또 나왔네. 칼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비지시적 상담, 상담 기법 일무공, 일치성,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 아름다운 상담이다 라고 할 때 행동 이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관점은 개인의 외적 참조 증거다. 외적 참고, 외적은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외적 증거는 즉 실험을 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온 것을 외적 증거라고 해요. 데이터가 나왔다. 이건 행동주의죠. 그래서 행동주의에 관계된 거다. 내담자 중심은 아니다. 끝. 91번으로 가보십니다. 성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초기 단계입니다. 유혈상으로 옳은 것은 가능하면 초기의 피해자의 가족 상황과 성폭력 피해의 합병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다. 그렇죠. 이런 정보를 얻어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옳은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92번으로 가죠. 현실 치료의 근간이 되는 선택 이론의 주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현실 치료입니다. 현실 치료. 그래서 보통 현실 치료 3R이라고 그래요. R.
responsibility. 그래서 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라. 또 reality, 현실적으로 살아라. 또 right and wrong,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 능력, 판단, 선택. 또 이런 걸 하려면 뭐요? 개인적인 욕구가 있어야 된다. 이 욕구를 5개를 주장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 인생이 우울해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왜 걸렸을까? 걸렸어. 그래서 걸렸어의 현실 추적. 우울증에 왜 걸렸을까? 걸렸어. 현실적으로 왜 못 살았을까? 왜 걸렸을까? 걸렸어. 그래서 글래스가 말한 유명한 말은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인생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글래스였습니다. 글래스. 왜 글래스가 글래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5가지로 결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존 및 건강, 생존에 대한 욕구, 사랑 및 소송, 사랑에 대한 욕구, 즐거움과 재미, 즐거움이 있어야죠. 즐거움이 없으면 왜 그랬을까? 우울증이 오리죠. 즐거움과 재미. 또 여기 추가된 게 힘과 뭐 권력을 또 힘과 권력 또 성취, 힘과 성취 또 권력과 성취 이런 거 있고 또 자유롭게 살자, 자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 자기 가치감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93번 갑니다.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면요. 인간의 욕구,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권력과 성취의 욕구, 권력과 성취의 욕구를 힘과 성취의 욕구라고도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어. 93번 갑니다. 키치너가 상담의 기본 윤리적 원리를 제시한 것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와 맺은 약속을 키치너건 치킨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 제발 사람 이름 외우지 마세요. 키친인가? 치킨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거 내담자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며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건 뭐예요? 충성, 믿음이죠. 믿습니다. 충성, 충실성, 성실성. 끝. 충실성을 성실성이라고도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성실하죠. 끝.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몰라도 돼요. 키치너인지 치킨인지. 근데 또 이런 걸 많이 외워요. 키치너의 믿음과 신뢰, 키치너, KITCHENER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94번 갑니다. 효율적인 독서 능력의 신장과 장기 기억을 돕는 건 쭉 나오는데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독서 능력 키우는 거예요. 독서 능력을 잘하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SQ3R 전략을 잘 하라 이거요. 어렵게 느끼지만요. 그냥 SQ, 3R이니까 R이 3개예요. R. 이 단계가 답입니다. 그래서 서베이는 뭐 개요, 개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 이걸 서베이, 훑어보는 거, 개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퀘스천,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리딩, 읽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되새기는 겁니다. 계속. 관전, 사서 또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건우, 희반 이렇게 되새기는 거. 그 다음에 복습은 이제 다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단계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95번 갑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발달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게슈탈트 상담 답이 나왔죠. 게슈탈트 상담은 누구요? false다. 이건 외워두세요. 게슈탈트는 false다. false 형태주의. 독일어로 게슈탈트가 형태, 모양이란 말이다. 그래서 형태주의다. false다. 그래서 뭐 메이와 프랭크는 뭐예요? 실존주의에 해당하는 학자다라고 봅니다. 메이와 프랭크는 실존주의 상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실존주의. 그래서 얄롬, 시벨롬, 얄롬이다. 갑자기 또 시벨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 교수 또 왜 저래 시벨룸이 뭐야? 프랑스어로 잘생겼다를 시벨룸이라고 합니다. 96번 갑니다. 정신분석 상담에 말하는 불안의 종류. 뭐 우리 많이 나왔죠? 불안의 종류. 이것 2차에도 잘 나옵니다. 현신도, 현실적 불안, 또 신경직적 불안,
도덕적 불안, 초자가 발상돼서 생기는 도덕적 불안을 의미한다. 답 3번이다 보고요. 97번 갑니다. 그래서 신경증적 불안의 포인트는 자아가 본능의 충동인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아와 원초화를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 본능과 초자아다. 현실적 불안은 뭐 객관적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번 갑니다. 상담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를 평가할 때 초기 단계가 아닌 거예요. 변화 실행과 관련된 내담자의 전략은 변화를 실행하려면 초기에 알아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를 실행하려면 이건 본 게임이니까 상담 중기에 해당되겠죠. 상담 중기에 해당된다. 98번 갑니다. 집단 상담을 초기 단계, 전환 단계, 이 전환 단계를 다른 말로 갈등 단계로 해요. 초기 단계가 있고 이제 집단원끼리 간보는 거예요. 서로 저항도 있고 반항도 있고 이런 갈등 단계를 끝나면 으쌰으쌰 작업 단계, 생산 단계, 집단 응집력 단계가 되고 마지막에 종결 단계, 마무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전환 단계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전환 단계는 뭐예요? 갈등, 저항, 이런 갈등 단계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존경, 공감, 수용, 관심,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웃기지 마라. 참가자들은 저항, 반항, 갈등의 태도를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9번 갑니다. 체계적 등가법 많이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체계적 등가법 뭐예요? 불안 감소 기법이다. 불안을 감소하는데 여기서 기초가 되는 학습 원리예요. 학습 원리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요인을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근데 고전적 조건 형성은 불안을 무조건적 자극을 통한 불안을 이렇게 없애는, 소거하는, 감소시키는 기법이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하는 체계적 등가법,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번 문제 갑니다. 약물 중독 개입 중 영적인 성장. 이 알코올 중독, AA 모임이라고 그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알코올 중독을 이겨냅시다라고 하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으쌰으쌰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본인은 못하니까 절대적인 신을 믿는다. 신이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영적인 모델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걸 12단계 AA 12단계 모델이랍니다. AA 12단계 모델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며 이 신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12단계 영적인 성장 자조 집단 AA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조 믿으면 합격이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덕희였습니다.